메르스의 여파로 고객을 직접 대하는 지역금융권도 메르스 예방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객장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5년 만에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됩니다.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포항의 친환경 농업을 대표하는 한 슬로시티 추진위원장이 갖가지 불법을 저질렀지만 포항시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어나는 경영 적자에 임금 체불로 안동의료원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직원들이 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는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며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오늘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립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시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는데요. 아침에는 경북 남부 내륙과 동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경북 북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양의 비지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35도까지 기온을 올라 올해 최고 기온을 보였던 대구는 10도가량이나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안동도 26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아침 기온 대구가 21도, 안동 18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도 잠시 내일은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메르스의 여파로 고객을 직접 대하는 금융권에도 예방활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객장은 임시 폐쇄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권효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한 증권사 객장이 썰렁합니다. 주식 시세를 알리는 시황판의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증권사가 영업 손실을 감수하고 객장을 폐쇄한 건 주 고객 가운데 메르스에 취약한 노년층이 많아서입니다. 증권가 객장으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주로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직원과 고객이 1m 정도 거리를 두고 상담을 하는 은행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곳곳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가 하면 종합병원에 입점한 영업점에서는 모든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임직원과 고객분들의 메르스 확산 및 예방을 위해서 전 지점별로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전국 은행에 공문을 보내 창구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했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지역 은행들은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경상북도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메르스 치료 거점 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천의료원과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은 메르스 의심 환자 진료 병원으로 지정 운영됩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가 의심될 때는 상담은 보건소, 진료는 3개 의료원, 치료는 동국대 경주병원이 전담하는 치료와 진료 체계가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이홍희 의원은 어제 열린 도정 질문에서 도내 각종 축제 등 행사성 경비를 줄일 것과 경북 지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경영 정상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문화 의원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와 주먹구구식 도시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곽경호 의원은 도민 건강을 해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각급 학교의 성면관리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5년 만에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됩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이번 달부터 접수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70만 원인 이 가정은 최저 생계비보다 3만 원 정도를 더 버는 바람에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거급여 5만 4천 원에다 수업료와 교과서값 등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기준 일괄 지원하던 방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와 의료, 주거와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대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 4천 명 정도였지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는 14만 1천여 명으로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대상자는 50%가 늘었지만 예산은 20% 정도 늘어난 데 불과해 기존 수급자가 받던 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 줄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행기 보전액이라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그 실제로 받는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 기준 대신 중위소득이라는 상대적 기준을 채택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몇 %까지 급여를 줄지가 결국 재정 상태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어 최저생계 보장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그 현금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 수가 그 대폭적으로 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 교육급여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자치단체의 상당수 조례와 규칙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11시 대구시청에서 대구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엽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는 소득과 주거, 돌봄, 건강교육 등 5개 연구영역 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어 지역의 복지 현실을 진단하고 추진 과제를 발굴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홈페이지나 원탁회의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제14회 대구 음식관광 박람회와 제15회 다푸드가 동시에 오늘 개막해 14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대구 음식관광 박람회는 4개의 주제별 전시관이 마련되는데 주전시관인 세계를 향한 대구 음식관에서는 대구에서 맛볼 수 있는 10개 나라 세계 음식을 소개합니다. 또 장독대와 관련된 음식과 60, 70년대 추억의 음식을 소개하는 근대 음식관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창조 요리관, 현대인의 새로운 식문화를 소개하는 현대 음식관 등이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제15회 다푸드 행사장에는 190여 개 곳의 식품업체가 400여 개 부스를 설치해 식품 산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포항의 친환경 농업을 대표하는 죽장 상옥 슬로우시티 추진위원장이 갖가지 불법을 저질러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포항시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현직 포항 상옥 슬로우시티 추진위원장이자 영농조합 대표인 서모 씨가 임대한 국유림입니다. 서 씨는 지난달 초 이곳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를 조경용으로 밀반출할 생각으로 멋대로 가지를 잘라내고 일부는 자신의 농장에 옮겨 심었습니다. 수령 100년 이상 된 소나무 100여 그루가 보시는 것처럼 가지가 마구잡이로 잘려나가는 등 크게 훼손돼 있습니다. 씻는 모양입니다. 하다 보니까 나무가 차는 게 있더라고. 그러면 욕심이다가. 인접한 국유지에 있는 서씨 소유의 축사입니다. 2년 전 폭설로 축사가 무너져 바로 옆에 다시 지은 건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서씨의 농장, 넓은 사과밭 안에 큰 연못을 파놓았습니다. 역시 시유지의 무단으로 조성한 겁니다. 이 밖에도 자신의 밭과 인접한 시유지를 불법으로 깎아내 사용하는가 하면 임대한 시유지를 멋대로 훼손하는 등의 갖가지 불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시효 그런 게 5년이잖아요. 5년이 지나면 시에서도 그걸로 문제 삼지나가.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과소하니까. 서 씨의 이런 불법 행위는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으로 제기됐지만 포항시는 제대로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벌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썽이 일자 포항시는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내용은 들었고 현장 좀 다른 합동 단속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힘있는 영농법인 대표의 오랜 불법이 속속 드러나면서 포항시도 불법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한화와의 시즌 7차전 경기에서 2대7로 지며 4연패에 빠졌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삼성은 2회 말 박성민의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았지만 4회 말 한화 신성현에게 역전 만루 홈런을 내주며 결국 2대7로 경기를 내주고 이틀 연속 역전패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을 기록한 NC에게 1위 자리까지 내준 삼성은 오늘 경기에서 주중 3연전에서 전패하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경기를 오후 6시 15분부터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구한 시민 3명에게 오늘 대구시청에서 표창이 수여됩니다. 대구시는 대구시향 상임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의사 박헌찬, 최강훈 씨와 수성소방서 한승엽, 장문희 씨 가운데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장문희 씨를 제외한 3명을 오늘 표창합니다. 지난달 29일 밤 대구시민회관에서 공연 중 지휘자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시민들의 응급처치와 도움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순환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119 시민수상구조대 90명을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오는 7, 8월 동촌유원지와 신천물놀이장, 화원유원지에 배치돼 소방공무원과 함께 물놀이 안전지도와 수변 예찰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시민수상구조대는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자세한 근무 일정과 조건은 각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영 적자에 계속되는 임금 체불까지 안동의료원 사태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참다 못한 직원들이 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3년간 안동의료원의 누적 손실액은 무려 110억 원, 5년 연속 흑자 달성 기록은 현 원장 취임 이후 사상 최대의 적자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임금 체불은 지난달까지 계속돼 체불된 직원 급여가 4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다 의료사고 등의 잇단 소송까지. 보다 못한 직원들이 부실 경영의 실상을 공개하며 현 원장 사퇴와 검증된 경영자 임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원들은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각계 인사를 찾아가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가족들 하면은 한 1000여 명이 넘는 이런 가족들이 생존권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도 정말 능력 있고 검증된 신임 원장님을 경북도의회도 최근 경영 능력, 리더십 부족 등을 들어 현 안동의료 원장의 재임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경상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안동의료원 현 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로 끝납니다. 경영 개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지 회복시키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의료원장 공모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안동의료원의 경영 부실 사태는 공공의료 존폐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용권자인 김관용 경북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2015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기초의과학 분야에 영남대학교 스마트에이징 융복합연구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스마트에이징 융복합연구센터는 혈관 노화 제어를 응용한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7억 원을 비롯해서 내년부터는 길게는 7년 동안 해마다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외곽 순환고속도로와 대구시 호국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2020년 9월 말까지 교통전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구간은 호국로 8거교에서 54단 입구까지로 왕복 10차로가 4차로로 축소 운영되고 제한 속도도 시속 80km이던 것이 60km로 변경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공사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복숭아 신품종 금황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즉 통상실시권을 관련 업체나 단체에 넘기기로 하고 오늘 입찰 공고합니다. 금황 품종은 7월 중순쯤에 수확할 수 있는 조생 황도로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재배할 수 있고 수확 시기 당도가 점점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서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도 복숭아시 현장은 통상실시권 이전을 통해서 농민들이 금황 품종 종자를 더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오늘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시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는데요. 아침에는 경북 남부 내륙과 동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경북 북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이 껴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서로 다른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고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중남부 지역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5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상주와 김천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아지겠고요. 북부 지역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봉화와 예천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은 19도, 한낮에는 3도가량 오른 21도 예상됩니다. 포항과 경주는 아침부터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주말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